그 빨간색으로 램프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왜 들어오냐면 그 역 중에 그 급행역이 있는 거야. 급행역일 때 본이 정차된 역이 이제 램프로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철도 1타 강사 철도왕입니다. 먼저 비상시 조치 그 개정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특강을 하려고 하고 일단 짧게 말씀드리자면 시험 문제 나올 게 없다.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제작자의 의도가 심히 느껴지는 부분이고 오타도 많더라고요. 자, 먼저 1호선 고덕 하선 운행장인데, 자, 시작하기 전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졸음이고 그다음에 기관사 욕하려고 만든 거다. 졸음 플러스 기관사 욕. 그래서 모든 문제의 원인이 다 뭐 기관사의 뭐 인지 부족, 그다음에 뭐 기관사의 졸음 아니면 지적 확인하는 미흡 다 똑같은 얘기죠, 이게. 인지 부족, 뭐 졸음, 지적 확인, 뭐 교육의 부족 다 이게 똑같은 원인이죠. 그래서 그런 걸 원인으로 찍으시면 되고 결과는 그냥 그거에 대해 반대되는 거죠. 졸음 방지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뭐 인지에 대한 뭐 그거, 그다음 뭐 지적 확인에 대한 뭐 거시기 뭐 그런 것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5호선에 이제 고덕인데, 자, 자동 열차가 이제 고장이 됐대요. 자동 열차. 왜냐면 5호선은 ATO죠. 그래가지고 회송까지 그러니까 그 차 입고 가는 것까지 다 지가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거의 개입할 게 없는데 고장 난 거야. 자동 모드가. 자, 자동 모드가 고장 나면 인간적으로 자동 모드가 왜 고장 나는지 그 직원의 문제, 그러니까 그 문제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수동 운전을 했대요. 근데 이게 되게 자주 일어나는 사고인데 그 본인이 타고 있는 열차가 그 회송 가는 열차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나 여기까지만 운행하는 열차구나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입고를 시켜버린 거야, 입고를. 그래가지고 영원 열차를 이제 회송을 해서 그 역을 통과해 버렸다. 역을 통과해 버렸다. 자, 그래서 원인은 이제 인지 비흡, 권고는 이제 교육 이런 거죠. 그러니까 회송으로 하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끝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들 지하철 타셔서 알 텐데 음, 예를 들면 이제 5호선의 고덕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회성으로 가는 그 회성선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그 고덕역 해가지고 본선으로 가는 선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제 이거는 고덕역은 이제 패스를 하고 회성가는 선으로 착각해가지고 그걸 가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원인은 인지 비흡 그리고 권고는 교육. 그래서 솔직히 실무는 이런 거 싫으면 내가 보기에 이거 좀 욕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자동운전 모드 고장에 대한 거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고 그냥 기관사의 이제 그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고가 되게 많아요. 근데 모든 문제들이 그냥 다 똑같아요. 뒤에 보니까. 먼저 수인선 운전 불량. 자, 이것도 굉장히 논란거리인데 잡아. 수인선에 승강장을 328m. 그러니까 엄청 많이 지나가지고 통과한 거야. 자, 이럴 때 여러분들 기능에서 조치 어떻게 돼요? 기능이랑 그 비상시 조치 나오죠? 승강장을 통과해서 출발 신호기 밟았을 때는 우리가 관제사한테 지시 받아가지고 퇴행을 하잖아요. 뒤에 열차 딱 붙어 있으면 힘들겠지만 초기 관제사분들은 그냥 통과를 시켜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엄청 큰 문제가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관사는 근데 관제사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지나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눈 뜨고 통과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통과하면 이제 난리 나거든요. 역 통과하게 되면은 이제 난리가 나요. 그래서 바로 지상근무 하거든요. 지상근무. 그래서 지상근무에서 이제 월급도 깎이고 그다음에 본인의 그 기록도 남고 그래가지고 넘어서 정차한 거를 이제 그 관제사가 통과를 시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그래서 관제사들도 그 베테랑 관제사 뛰어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무조건 그 뒤로 보냅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지나가게 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싫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의도가 보이죠. 자, 그다음 세 번째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 이것도 이제 통과하다가 비상정차를 한 거야. 근데 이거는 관제사가 그 백을 시킨 거예요. 베테랑인 거지. 그래서 많이 지나가는데 아, 이거 통과하면은 우리 둘 다 죽어. 둘 다 죽으니까 그 승강장에 같이 들어가자 해가지고 같이 들어가가지고 지상근무 둘 다 안 하고 잘 한 거예요. 그냥 모든 내용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8호선 같은 경우에도 그 복정역이라고 적혀 있죠. 복정역. 그래가지고 졸음운전 통과. 그래서 새로 나온 부분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5호선의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수인선, 그 다음에 경원선, 뭐 8호선, 안산선 이런 부분이 나오면 그러니까 이전에 이전에 실려 있던 부분들은 굉장히 그 배울점과 시사점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지 5명을 치이게 한 게 계양 사건이잖아요. 계양 이런 것들 다 기억해야죠. 근데 그거는 이제 작업자들이 이제 들어갈 때 통보를 하지 않고
아니면 뭐 성신양이 같은 경우에는 구름 방지를 안 한 거잖아. 그래 가지고 뭐 구름 방지 이 이유들이 굉장히 명확한데 여기는 내가 보기에 이거 만든 사람이 솔직히 쪼금 그 의도가 보여요. 그래서 8 호선 졸음운전 통과도 그 졸음운전했는데 이제 본인이 그 착각을 한 거지. 착각을 해서 그거 한 거고. 안산역 4 호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PPN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이제 PPN이 보통 1차 램프, 2차 경고 방송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정확한 사진은 없지만 자 이게 운전실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면 여기 옆에 그 빨간색으로 램프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왜 들어오냐면 그 역 중에 그 급행역이 있는 거야. 급행역일 때 본인이 정차된 역이 이제 램프로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1 차로는 이제 램프가 들어오고 2 차로는 이제 방송이 나와요. 띵띵띵 한 다음에 "이 역은 정차역입니다." 이게 나오는데 그때 이제 제동을 서 가지고 이제 그냥 통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걸 무력화시켰다는 거야. 그래 가지고 이것도 졸음운전으로 통과를 했다. 그래서 뭐 새로운 파트들 다 졸음운전입니다. 졸음운전, 수인선 운전지구 불량 이것도 PPN 무효. PPN이 역통과라고 했죠. 1 차. 그냥 이거 한번 봐 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심지어 교재 오류도 있던데 이게 시안이어서 그런지 그 경인선으로 강명이라 나오는데 경의선이 강명이죠. 그다음에 서울 또 교통공사인데 또 교토공사래. 교토공사? 교토공사 오금선 졸음운전. 이것도 그 3 호선 같은 경우에는 저기 오금선에서 그걸 하거든요. 오금선에서 그러니까 가끔 오금역까지 갔다가 출발하는 역들이 있어요. 종착역까지 갔다가 통과하는 역들. 그래 가지고 아무튼 뭐 그런 문제들. 자 거기서 이제 유일하게 시사점이 있는 게 대구 1 호선 화재 사고입니다. 네, 여기는 그냥 다 그 기관사역. 솔직히 결론은 그래서 새로 추가된 부분은 전부 통과 졸음운전 부분이고요. 다 문제점은 그냥 그래서 기관사 안 좋은 점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솔직히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좀 추가된 게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거다. 왜냐면 이제 저는 나왔지만 여러분들은 들어가야 될 직장이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이런 자그마할 수 있는 사고, 정차역 통과 아니면은 뭐 진과 정차 이런 것들도 굉장히 교재에 실을 만큼 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보통 우리가 한 번 차 타면 한 400 개역 정도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진과 정차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실무 얘기고 그래서 문제에서는 제가 보기에 나올 것도 없어. 나올 것도 없는데 그냥 PPN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졸음운전 같은 것들 그리고 그에 대한 기관사에 대한 그런 뭐 지상근무 그다음에 교육 지적 확인 한호 일단 졸음운전을 하면 그 지적 확인 한호를 안 한 거니까 그걸로 욕하죠.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고 자 유일하게 여기서 유일하게 시사점이 있는 게 대구 1 호선 화재 사고입니다. 대구 1 호선 화재 사고인데 그 대구 1 호선 화재 사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 몰라요. 대구 화재 사고를. 자 이것 때문에 철도 안전법도 생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그 필기도 생긴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필기. 그래 가지고 이 대구 1 호선 화재 사고 전에 있던 사람들은 필기 세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배우는 그 한 45 이상 되는 그 나이 드신 분들 있죠? 그분들은 여러분들 필기 시험 안 봤어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가르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완전 사실 코미디인 거지. 자 근데 이따 그런 얘기 나중에 하고. 자 사람들이 사고를 잘 모르는 게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자 여기서 한 그 새끼 그 새끼 죽었어요. 이 불 지른 새끼 죽었거든요. 그 완전 사이코 새끼지. 왜냐면 192 명을 돌아가시게 했잖아. 그러니까 이 새끼는 내가 보기엔 지금 지옥에 살아요, 내가 보기엔. 지옥에 사는데 그 걔가 불을 지른 거야. 미친놈이니까. 불을 질렀는데 여기에서는 그래 가지고 문을 열고 사람들이 대피를 했어요. 대피를 했는데 여기 반대편 열차에 불이 옮겨 붙어 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192 명이 죽은 거야. 근데 그걸 모르더라고. 그래 가지고 여기 들어가는데 사고 내용을 보면 일단 관제가 지나가라고 했어요. 여기 들어가라고. 들어가서 정차하라고. 그래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단전이 됐죠. 왜냐면 위에 전차선도 다 불 붙었으니까. 왜냐면 이때는 그 불연성 재료가 아니었고 그 싸구려 재료였어요. 그러니까 철도 적자가 심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문제 우리나라의 문제점이야 내가 보기에. 그래서 근데 이것 때문에 5 호선에 얼마 전에 또 똑같은 그 분이 이제 불을 질렀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불이 안 붙었죠. 왜냐면 불연성 재료니까. 근데 아무튼 192 명이 사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대편에 열차가 들어갔다. 그다음에 관제 지시에 따라서 들어갔다. 관제에서 이거를 들어가지 말고 앞에서 대기하든지 아니면 뭐 뒤로 가든지 했어야 되는데 여기 서라고 했다 해 가지고 되게 안타까운 사고였죠. 그다음에 또 관제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여러분 그 문 여는 회로도 보면 MC 키를 치고 해도 문이 열리잖아요. 그게 이전에는 없었어. 그래 가지고 MC 키를 뽑았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야.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또 막 되게 복잡해 가지고 출입문을 열기가 힘든 거야, 일반 사람들이.
그래 가지고 여기에 그냥 탈출을 못하고 다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그 후로 이제 우리가 지하철 타면 틈만 나면 그 문 열고 뛰쳐나가는 교육들 하고, 그다음에 MC키를 뽑아도 이제는 출입문이 다 열리게 해 놨고, 그다음에 관제사 불 났을 때는 이제 절대 안 들어가게 해 놓고, 이런 것들 불연성 재료를 만든 거 이런 게 다 되고 교통사고. 그다음에 그 후로 이제 여러분들이 필기 과목이 생겨 가지고 이제 다 면허 세대가 돼 버렸다. 근데 그전에 들어갔던 내가 보기엔 한 40대 이런 분들은 다 면허 세대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 1호선 사고는 이제 관제사의 그런 문제, 지시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런 기관사에 정차했고, 그다음에 MC키 치고했던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체크하시면 그게 정답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1번부터 10번까지는 그냥 다 정차역 통과했고 졸음운전해서 기관사가 제일 문제다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추가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부분도 궁금하시거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얘기해 주시면 언제든지 1타 강사 철도왕이 만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